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기본 통칙에는 내용인데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차입금이 뭔지예요. 그냥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인정될 만한 차입금이 뭐냐. 그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그거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10조가 뭐죠? 상증세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채무의 입증 방법이라고 나와요. 채무가 내가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방법. 국가나 금융기관들 간단하죠.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1호 외자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닌 그 이외의 채무는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고 있죠? 채무부담계약서. 이게 차용증이죠. 그리고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해서 그게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래요. 여기서 문구를 잘 보면 채무부담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내역. 이 채권자 확인서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줬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담보 설정 및 담보 설정은 했는지 아니면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 있는지 그런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거에 따라 입증이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 자금 출처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통칙의 단서 조항이 뭐냐면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뭐죠? 나랑 계약하는 상대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요즘 웬만한 은행들은 다 은행연합회라는 자료에 올리면서 그 채무 내역이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별로도 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세무서에서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건. 그런데 그 이해자들한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랑 이 채권 계약,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만 있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경우가 적어도 가족이랑은 달리 본다는 거죠. 이 가족이 뭐죠? 우리 세법에서 방금 얘기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아버지, 직계 비속, 아들들, 자녀들 그거랑 또 다르게 보는 거죠, 사실. 형제, 자매. 아무래도 요건 또 다르게 보겠죠. 준비해야 될 서류로 따지면 더 적겠죠. 아니면 그냥 친구들. 친구한테 그냥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보다는. 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약간 달라지겠죠. 절대적인 기준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국세청에서 절세하라고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절세, 세금을 절약하는 가이드죠.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래요. 내가 엄청나게 큰 집을, 좋은 집을 샀어요. 그때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래요. 자금 출처 조사로 인정받은 내역, 부채, 그리고 그 증빙물은 차입금 계약서, 차용증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단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아니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 사본이라든지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자료를 준비해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좋다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그 사람한테서 나한테 돈이 이체되는 이체 증빙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무통장으로 나한테 입금됐는데 그 입금한 주체가 누군가예요. 내가 차용증 계약을 작성한 상대방인 거죠. 그리고 사실 판례에서는 이 이자 비용 자체에다 무게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자 비용이 찍혀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자금이체가 나한테 됐어요. 그거 플러스 매달 이체 내가 그 사람한테 이자 비용까지 줬다면
그거는 증여가 아니라 사익금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과세 당국에서 우리한테 꼭 과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그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차입을 했다면 이런 서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계좌이체 돈을 빌렸으면 적어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담보 설정하잖아요. 물론 신용대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요소들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뭐였죠? 내가 돈을 받을 때도 자금이체 증거를 남기고 내가 그 돈 받은 대가에 대한 이자도 적정하게 지급하는 계좌이체 증빙이 있다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용증에서 이자를 적어놔야지 계좌이체를 할 거잖아요. 그럼 계좌이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상증세법상 이게 꼭 차용증에 이 이자율을 적어라 그건 아니지만 다른 상증세법 41조에 있는 이 적정 이자율이라는 이 이자율을 준용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희 거래처 회장님 중에는 특수관계자한테 500억을 빌려주면 그 빌려주면서 이 4.6%를 적용했냐? 그렇지 않아요. 이 특수관계자 범위도 다양하고 그 여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절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죠. 개인 간의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나 계좌이체를 만들 건데 나 차용증도 작성할 거고 계좌이체 증빙도 작성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체를 얼마 만에 해야 되나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근데 4.6%로 1년에 한 번씩 460만 원을 줄 건지 이 460만 원을 매달 나눠서 줄 건지 다르겠죠. 장관님 청문회 때 보면 연내 한 번 이체 증빙을 남긴 경우도 있는데 저 같으면 매달 남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하면 매달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분양권을 당첨이 됐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 계약금이랑 잔금,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 거죠. 그리고 계약금 내줄 때 5천만 원이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사실. 기존에 5천만 원을 내가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5천만 원 정도 부모가 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잔금 때가 되면 그 잔금이 작지 않거든요. 한 1억 5천 정도의 잔금을 만약에 납부한다면, 그렇죠? 이 1억 5천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아버지 통장에서 그 아들의 분양권 그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겠죠. 아버지가 직접 계약금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직접 잔금을 납부하고 물론 아들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체 내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차입금이 딱 발생하자마자 이자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거치기간을 거친 다음에 1년, 2년, 최대 3년까지도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 거치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난 1억 5천을 받을 거래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인지하는 시점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정말 1억 5천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소비 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 순간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게 된 거예요. 이미. 이게 자금 추적 조사에 걸리면. 그렇죠?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5천만 원밖에 없을까요? 물론 5천만 원밖에 없으면 이거는 공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급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자금이체 내역이 있다면 아마 이것도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증여가 될 수 있고 이 시점에 증여가 될 수 있고 그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나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아들이 어려우니까 1년만 내가 이자를 지연해서 받는 거지 지연해서 받을 뿐이지 난 누적적으로 이자를 받을 거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받았고
앞으로도 난 조금씩 받아갈 거다 라는 걸 계좌이체 증빙에 남겨두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증여가 아니죠. 그건 차익금이 되겠죠. 그거는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